안녕하십니까. 잘 몰랐지만 알고 보니 쓸데있는 이야기, 줄여서 몰쓸이입니다. 용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전설의 동물이죠. 요즘 시대의 3대 전설의 동물로 용, 기린, 여자친구라는 개그가 있을 만큼 전설의 동물로 아직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왕을 상징하는 영험한 신수이자 바람과 비를 내리게 하며 물을 관장하는 동물로서 바다의 지배자를 용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악마 혹은 사탄을 상징하고 입에서 불을 뿜어내며 공주를 잡아간 용을 물리치는 영웅의 이야기들이 있기도 하죠. 이렇듯 동양과 서양에서는 용을 바라보는 인식이 많이 다릅니다. 이러한 용에게 9명의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용의 9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9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조선 용조 때의 학자 성호 이익 선생님의 성호사설에 등장하는 용생구자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호사설 만물문 용생구자. 용이 새끼 9을 낳는데 용은 되지 않고 각기 좋아하는 것이 있었다. 여기서 잠깐, 용은 왜 새끼를 9을 낳았을까요? 하나만 낳아도 되고 둘만 낳아도 되는데. 우리 조상님들의 수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이해하고 가보겠습니다. 수라는 것은 9가 가장 큰 수인데 그 이유는 10은 바로 하늘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을 1, 땅을 2, 사람을 3으로 보는 천1, 지2, 인3의 이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3이라는 기본수를 바탕으로 3과 3을 곱한 9의 수를 가장 큰 수로 귀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왕을 상징하기도 하는 용은 가장 큰 수인 9의 새끼를 놓았습니다. 첫째는 이름이 비희로서 형상은 거북과 흡사하고 무거운 짐을 좋아했는데 지금 비석 밑에 받침돌이 바로 그 유상이다. 큰 영물로 생긴 비희는 머리에 영산을 쓰고 있다 하였고 이는 대개 무거운 짐을 좋아한다는 것으로서 이른 말이다. 우리가 문화재 여행을 할 때 비석에 놓인 바로 그 거북이가 용의 첫째 아들 비희라고 합니다. 머리에 산을 쓰고 있다고 하니 무거운 걸 머리에 지고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름이 이문으로서 형상은 짐승과 같고 천성이 바라보기를 좋아했는데 지금 지붕 위의 수두가 바로 그 유상이다. 이문은 바로 치미라는 것인데 치미는 바다에서 사는 짐승이다. 능히 화재를 막을 수 있다. 입으로 물을 뿜으면 바로 비가 내리게 되는 까닭에 당나라 때부터 그 모습을 만들어서 집 용마루에 세웠다. 둘째인 이문은 천성이 멍 때리기를 좋아해서 지붕 위에서 하늘을 멍하니 바라본다는 걸까요? 여하튼 물을 뿜어 집안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이문이었습니다. 셋째는 이름이 포레로서 형상은 용과 비슷하나 조금 작고 천성이 울기를 좋아했는데 지금 쇠북 위의 꼭지가 바로 그 유상이다. 바닷가에 있는 포레라는 짐승은 천성이 고래를 두려워한다. 매양 무엇을 주워 먹을 때 고래가 물결 위로 뛰어오르면 포레는 몸뚱이를 움츠리면서 우는데 그 울음이 큰 북처럼 웅장하다. 이러므로 지금 사람들이 모두 북 위에다 포레의 모습을 만들어 세우고
토막나무를 고래모습과 같이 깎아서 북채를 만들어 친다. 용의 셋째 아들 포레는 고래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고래가 용보다 무서운 분이셨군요. 인간들은 그런 고래님을 고래고기로 드시니 인간이 제일 무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레는 바로 우리가 절에 가면 있는 종, 그 종의 맨 꼭대기에 종을 매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용 모양의 장식 조형물입니다. 넷째는 이름이 폐한인데 형상은 호랑이와 흡사하고 위력이 있었다. 그러므로 옥문에 세워지게 된 것이다. 일종의 개로서 주둥이가 검고 도둑을 잘 지키는 까닭에 옥을 한이라 한다. 오래 묵으면 몸에 비늘이 생기고 호랑이도 능히 잡아먹는다. 폐하는 개처럼 생겼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에 비늘이 생기고 호랑이까지 잡아먹을 수 있다고 하니 엄청나게 무서운 짐승인 건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탈옥은 꿈도 못 꾸겠군요. 프리즌 브레이크에 폐한 한 마리 놔드려야겠어요. 다섯째는 이름이 도철인데 음식을 좋아했다. 그러므로 솥뚜껑에 세워지게 된 것이다. 주나라 솥에는 도철을 새겼는데 머리만 있고 몸뚱이가 없는 것은 사람을 잡아 삼키다가 목구멍에 넘어가기 전에 해가 그 몸에 미쳐서 죽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대개 사람이 음식 탐내는 것을 경계한 말이다. 중국 신화에서 도철은 가장 강력한 사흉수 중의 하나로 나오는데 용의 다섯 번째 아들로 나오는 도철은 음식을 좋아하는 탐욕스러운 괴물 정도가 되니 좌천된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음식을 많이 먹고자 하는 식탐, 탐욕을 경계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아닐까요? 여섯째는 이름이 공복인데 천성이 물을 좋아했다. 그러므로 다리 기둥에 세워지게 된 것이다. 일곱째는 이름이 애자인데 천성이 죽이기를 좋아했다. 그러므로 칼고리에 세워지게 된 것이다. 용의 가장 포악한 성품을 닮은 것일까요? 칼이란 죽이기도 하지만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마 9 형제 중에 가장 강한 아들이 애자가 아닐까 합니다. 여덟째는 이름이 금예인데 형상은 사자와 흡사하고 천성이 불을 좋아했다. 그러므로 향로에 세워지게 된 것이다. 사자보다 조금 다른 종류이다. 박물지에서 금에는 연기를 좋아한다고 한다. 중국 명나라 때 관료였던 사조제는 여덟째를 사내라고도 하고 사내는 안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라 시대 5가지 기회 중에 사내가 있고 사내를 사자춤이라고 보는데요. 금예는 사내와 같고 그 모습이 사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9째는 이름이 초도인데 형상은 조개와 비슷하고 천성이 닿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므로 문포수에 세워지게 된 것이다. 초도란 것은 은나라 수덕으로 왕이 되었던 까닭에 나방을 문에 새겨 붙였다 했고 시자에는 나방을 본받아 문을 열고 닫았다고 하였다. 초도는 닫는 것을 좋아하므로 대문에 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용의 9 아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용의 아들이지만 각기 좋아하는 것이 달랐다. 그래서 용이 되지 않고 좋아하는 것들이 되었다고 성호사설 용생구자의 첫머리에 나옵니다. 왕이 될 수 있으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그것이 되었다. 보는 것이 좋아 지붕에 침이가 되었고 닫는 것이 좋아 문에 붙었고
싸우는 것이 좋아 검의 호수가 되었고 물이 좋아 다리가 되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좋아 취미가 되고 싶지만 남들 시선이 두렵고 용이 되라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이 신경 쓰이지는 않을까요? 그저 용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 나의 천성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